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아직까지 뭐 선거 결과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그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누가 됐든지 아무튼 공격적인 인프라 정책 이 부분은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든 후보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든 후보의 인프라 정책 청사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바이든 후보의 인프라 정책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에너지, 뭐 운송, 그다음에 물, 심지어는 뭐 디지털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부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기후 변화 대응을 이제 통한 뭐 지속 가능성, 그다음 친환경 이런 이제 키워드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든지 예. 아니면은 2035년까지 이 발전 분야에 탄소 무공해를 달성하겠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넣는 정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예. 또 상당히 좀 다른 후보들의 이 정책과 좀 차별화된 부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청사진은 이제 뭐 많이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역시 바이든 후보도 멋있는 청사진을 내놓긴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다고 지금 보십니까? 사실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예. 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됩니다. 뭐 예. 가격을 이제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체 투자, 특히 이제 인프라 자산을 이제 편입하는 대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이 정책의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민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십수년간의 장기간 동안 이제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현금 수익을 이제 수취를 하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적정 시기에 매각을 해서 이제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변화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전국적으로 화석연료의 일종인 이 가스 화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신규 건설을 했습니다. 예. 좀 더 가까이 와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의 이제 가스화력 발전에 PF 금융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최근에 이 금액을 이제 본다면은 연 한 뭐 적게는 뭐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를 넘어가는 그런 단위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일면 좀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그런 그렇죠.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1조 이상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 참 많은 숫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안에는 왜 셰일 오일, 셰일 가스 투자에 굉장히 많이들 투자했었는데 예. 그거는 조금 좀 줄어들었나요? 셰일 투자는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많은 특히 셰일에 대한 직접적인 것보다는 셰일에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예.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을 운반하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위주로 투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요. 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코비드 사태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출렁거리면서 예.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올해는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돌아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에도 아무튼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관한 투자 이거는 이 계획이나 전망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자산 같은 경우는 제일 거의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정책 같은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좀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과거 10년 동안 과거 10년 전에는 이제 어떤 인프라 투자의 하나의 좀 새로운 분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인프라 투자의 한 축으로 이제 많이 크게 성장을 해왔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해상 풍력으로 점점 바톤이 이어지고 있는 이제 예.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이 대부분의 발전 자산이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민간 자산입니다. 민간 자산. 예, 민간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발전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촉매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정책이 여태까지는 거의 대부분 세제 혜택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재생 투자 정책을 이제 현실화시킴에 있어서도 이 세제 정책이나 기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입법화되고 이게 현실화되느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의회에서의 의석 구성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책이 이제 결국 이제 현실화가 되게 되면은 기존에도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설치가 대량으로 이제 이어져 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구조적으로 이제 간헐 발전 특성 때문에 전력 공급에 불안한 측면이 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뒤따라서 대규모로 ESS 자산의 설치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태양광, 풍력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아무튼 그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는 주로 태양광이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보면 풍력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건 우리나라도 아마 뭐 비슷한 추세일 것 같은데 이렇게 풍력 쪽에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인가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제 뭐 이 신재생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자산이라는 면에서는 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일조 시간대만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풍력 같은 경우는 일조 시간과 상관없이 매일 전 시간대에 비교적 고르게 이제 발전량이 나오는 그런 분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태양광 발전이 너무 이제 많이 설치가 됐을 경우에 낮 시간에 집중되는 그런 발전량과 밤 시간에 오프되는 발전량 때문에 이 부하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 발전이 좀 더 조명받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서 더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풍력 발전이 아무래도 태양광보다는 약간 좀 효율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이 주요 투자자들의 좀 심리에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 이제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존의 아무튼 발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도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청정 에너지 이런 얘기 쭉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별다른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뭐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로 가지만 결국 발전 부문도 또 굉장히 앞으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발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발전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바이든의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전력의 소비량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력의 그 이유는 소비량. 예. 기존의 이 체제는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가스나 뭐 오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본격적으로 바이든의 정책이 현실화되게 되면은 그런 기타 에너지를 쓰던 이 도구들이 이 전력을 쓰는 도구들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연간 전력 소비 증가율이 한 1%도 안 되는 그런 이 플랫한 그런 이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정책으로 이행이 되게 되면은 전력 소비 자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노후 자산들,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으로 노후돼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자산들을 이제 신재생 발전 자산들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 대체하는 양 자체는 기존의 용량의 2배 이상을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자산들은 기존의 화력 발전 자산 대비 이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용량 자체는 2배 이상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게 되고 자연히 뒤따라서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이 신재생 자산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전력 공급의 유연성과 안정성 측면의 우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발전 투자를 해왔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가스 터빈 발전, 그러니까 첨두 부하라고 하는데요. 피크 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가스 터빈 발전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투자를 해왔던 분들은 좀 약간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넷제로까지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예, 때문에 기존에 운영해왔던 원전의 비율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 걸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그 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입니다. 예.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뭐 낮 시간과 밤 시간 사이에 발전용의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 투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늘어날 것 같고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 최근에 나온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미국 예. 내 설치된 ESS 용량이 약 한 1.1기가와트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들을 보면은 한 60%가 한 1시간 이내에 이제 방전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20% 정도가 한 이 1시간에서 한 뭐 2시간, 4시간 사이. 그다음에 작게 한 20% 정도가 4시간 이상 이렇게 방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의 요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본다면은 결국 4시간 이상의 용량을 갖는 자산의 설치가 앞으로는 좀 많이 늘 걸로 그렇게 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과거에 이제 보조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조정 같은 보조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픽 수요를 관리하는 시장으로 이제 이행이 되는 예. 그런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다라는 거를 이제 뜻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뭐 가상 발전소나 아니면 이제 ESS 포트폴리오 같은 그런 프로젝트 투자들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 같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크게 이제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배터리 셀이나 아니면은 ESS 솔루션을 제작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의 기회가 앞으로 많이 좀 각광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한 이 그 소재나 이런 예. 또 장비를 만드는 회사 여기에 이제 투자의 기회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공약 중에 보게 되면 탄소 배출 제로 계획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바이든 후보가 2050년에 넷제로를 공약을 예. 했습니다. 넷제로라는 거는 이제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고 탄소 배출을 하는 만큼 그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는 자산을 설치를 해서 순제로를 만들겠다는 예.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선진국이나 심지어 중국들도 유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이제 준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조금 더 가까운 미래의 내용으로 이제 보신다면은 2035년에 발전 부문의 탄소 무공해를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 이제 보아지는 부분은 2050년에는 이제 영어 그대로 표현하면 넷제로를 얘기를 했는데 2035년에는 똑같이 넷제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카본 폴루션 프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은 탄소 무공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무공해라는 거는 이 카본 에미션이라는 거는 측정이 가능한 개념인데 반해서 이 탄소 무공해라는 건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런 다른 용어를 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은 2035년까지가 사실 긴 시간으로 보이지만 인프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넷제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가만히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넷제로를 전면에 이렇게 내세웠을 경우에는 현재 화석연료 그러니까 이제 오일이나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활동들이 경제의 주로 이제 주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들, 뭐 펜실베니아나 이런 지역들의 주민들의 를 좀 자극을 해서 그걸 자극할 정치적인 좀 리스크가 있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용어를 선택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잊어버렸었는데 교토 이정서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교토 그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미국의 정권이 교체된다라고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이미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의정서 체제로는 이제 복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2050년에 넷제로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이제 움직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이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결국 이제 양당 체제 하에 의회에서 어떠한 법안과 규제 체제, 지원 체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 이걸 한 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세원 신한금융투자연구위원이었습니다.